요순시대라는 건 왜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도배를 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유가예요. 유가. 유에서는 말하자면 권력을 덕이 있는 사람한테 넘기를 가장 큰 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통치자라고 생각되는 요순을 소설로 도배를 했죠. 아까 얘기했지만 단기라는 것도 그렇고 고조선이라는 것도 그렇고 요순도 그렇고 역사라는 게 이렇게 거의 다 소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실 실제 역사를 접할 일이 거의 없어요. 맨 처음에 역사라는 게 이렇게 거짓말인 이유가 이긴 사람이 있어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중에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칠 적에 그 당시의 정권에 맞게 또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치고 거짓말 보태고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같이 본격적으로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설의 요순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가 아까 얘기했지만 치수에 성공한 우가 쿠데타로 순을 내몰고 하나라를 세웠어요. 그 하나라도 역사의 나라이고 전설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기록은 있지만은 거기 뒷받침하는 유물이 아직까지 발굴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라로 인정을 안 해요. 고대 유명한 미녀가 중국 고대 유명한 우리나라에는 글쎄요 요새 무슨 뭐 특별히 얼굴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아갖고 그냥 남자들 몽땅 요새 색조 화장한대요. 또 색조 화장. 어떻게 남자가 색조 화장? 근데 한국에서 색조 화장하는 사람이요 젊은 애들은 엄청 많대 지금. 여자들을 몽땅 성형수술하고 참 얼굴이 나 정도 안 돼. 한국 가서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나라가 섰는데 그때부터 역사상의 미녀가 등장을 해요. 중국에서는 나라를 움직일 만한 미녀를 경국지색이라고 그랬어요. 경국지색. 나라가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경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경국지색이라고 했는데 최초의 미녀가 마희예요. 마희. 한나라가 되게 500년간 존속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나라의 마지막 왕이 거리예요. 걸. 그 거리 마희라는 여자를 진상을 받아가지고 그 여자를 끔찍이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조금 특별한 여자예요. 군대를 3,000명을 뽑았는데 그 3,000명을 데리고 매일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이 여자가 참 그 옛날에도 그렇게 똑똑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거랑한테.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아니 저 3,000명을 데려다가 맨날 먹을 거 갖다 주고 술 갖다 주고 하려니까 얼마나 서로 땀나고 피곤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춤추고 놀다 목마르면은 마실 수 있게 못을 크게 파서 거기다 다 술로 채우고 그 다음에 고기를 갖다가 숲에다 다 걸어놨다가 배고프면서 따먹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딱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런 아이디어는 되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고랑이 무릎을 탁 치면서 너 아니면 누가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주지웅님이라고 봐요. 그게 주지웅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라 말이 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고랑이라는 사람이 매일 와서 그 3,000명하고 궁녀 3,000명하고 말하자면 숲에 들어가서 고기 따먹고 배고프면 모텔에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물 마시면 그게 술이니까 그러고 지내다 보니까 심심하거든.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죄수들이 많으니까 그 자식들 어차피 죽을 놈들이거든 하니까 걔들을 좀 기술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포락형이에요. 포락형이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숯불을 산더미같이 피워요. 숯불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커다란 그 청동 있죠. 청동 기둥을 그 위에다 이렇게 받쳐놔요. 그리고 그걸 갖다 전부 다 기름을 칠해놔요. 반들반들하게. 그리고 사람을 저쪽에서부터 끝까지 걸어가도록 만들어요. 죄인을 걸어가면 100% 다 미끄러져 떨어지면 숯불 더위에 떨어져 타 죽죠. 그거를 보면서 술 마시면서 즐긴 사람이 바로 거랑과 그 마희예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되게 기원전 18세기쯤에 은나라가 한나라를 쳐들어가서 멸망을 시키고 마지막 거랑하고 달기를 이제 처형해가지고
이제 은나라가 섰어요. 그리고 은나라가 이거 하나라는 말하자면 나라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아니고 일종의 이제 큰 불악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청동기 시대 이전 신석기 시대니까 실제로 나라 같은 나라가 쓴 건 은나라부터고 그때부터가 청동기 시대였고 은나라에서는 보편화됐던 게 청동기예요. 그리고 그때가 그 노예사회 말하자면 인류사회가 그 하나라 때까지는 그 원시 공동체 사회였을 거로 짐작이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계급이 생겨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사유재산 제도가 생긴 거죠. 돈이 많고 국가 생겨갖고 거지는 노예가 되고 한 게 은나라 시대부터예요. 그래서 그 노예사회였고 그 뒤를 이은 주나라는 봉건사회였었어요. 봉건사회. 자기 신하들한테 땅을 띄워주고 자치로 다스리듯 한다라. 그게 이제 주나라 때 와서 그런 거고 은나라 때는 노예사회였는데 이것도 무슨 뭐 은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각골편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 각골편이 출토가 된 지역이 은허예요. 이 은나라가 역사가 한 600년쯤 됐는데 그 앞부분 300년은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도 없고 그 300년은 도읍이 달랐어요. 도읍이 저쪽 서쪽에 있다가 서쪽 오락기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은허로 도읍을 옮겼어요. 옮긴 다음에 그 은허에서 발굴이 된 거는 옮긴 후의 역사만 있기 때문에 그전 역사는 다 추정이고 더군다나 이게 역사 기록이 아니고 각골문에 있던 편편을 모아가지고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다 추정이에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역사는 기원전 841년 국인 폭동이라기란 그때부터 정확해요. 그때가 은나라 시절이에요. 그 은나라 마지막이 주왕이에요. 주왕. 그 주왕한테 바쳐진 여자가 달기예요. 달기. 주달기죠. 그래가지고 주왕도 역시 주지웅님과 설악경을 즐기다가 나중에 주나라한테 멸망을 했는데 그 주나라에서 얻은 인재가 강태공 여상이고 그 사람이 중국 역사상 최초로 육도삼장이라는 병법서를 썼어요. 들어보셨겠지만 강태공 여상이 맨날 위숫가에 앉아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 바늘이 없는 낚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문왕이 꿈을 꿨는데 신선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어디 강가에 가면 거기 고인이 있어서 사람을 네가 얻을 수 있으리라. 그 꿈을 안 꿨으면 은나라도 안 망했을 거고 강태공은 그냥 낚시를 한 늙어 죽었을 텐데 나이가 80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나이 80은 엄청 산 거죠. 근데 가보니까 이 노인네가 미끼도 없는 낚시를 들여놓고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 하루 종일 그냥 앉아있었던 게 아니라 천하의 이치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주문왕이 그 사람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 자기 아들 주무왕 때 강태공이 병사를 끌고 이제 은나라를 토벌하러 일어난 거죠. 그리고 토벌하러 가는 진군 도중에 어떤 사람 둘이 길을 막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이하고 숙제. 왜 길을 막았는 거 아니? 진화된 도리로 어떻게 임금을 토벌하냐 이 말이죠. 그 당시에 주나라는 은나라에서 분봉받은 한 지역의 제후였고 그 당시에 은나라의 왕이었는데 제후가 힘을 얻어서 왕을 토벌하려 하니까 이치에 잘못했다고 백숙제가 나와서 말리다가 또 절로 가. 그러니까 열받아서 수양사에 들어가서 고사리 따먹다 죽었다는 거예요. 영양실조. 그래가지고 진군을 또 하는데 길바닥에 어떤 여자가 강태공이 탄 마차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태공이 사람을 시켜서 누군지 데려와 봐라 하니까 이 여자가 고개를 드니까 자기가 데리고 살던 여자예요. 마씨 부인인데 이 여자가 강태공이 일평생 돈을 벌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온갖 잡일을 해가면서 생활을 했다가 나중에 지쳐 자빠진 거지. 이 늙은이가 80대 때까지 낚시질만 하고 앉았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보따리 싸갖고 가출을 한 거죠. 그러고 얼마 지나 보니까 이 노인네가 은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제 나라 지금 산동성에 거기 제후로 분봉을 받고 부임하러 가는 길인데 여자가 엎드려서 울면서 이제 비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도로 걷어달라고. 그때 강태공이 부활을 하나 시켜서 병사를 하나 시켜서 동이에다 물을 떠오르게 했죠. 그리고 그 여자 보고서
땅에다 붓고 그거를 다시 담으면은 내가 너를 다시 거두겠다. 그래서 그게 복수불반분이라는 고사가 그때 생겼어요. 은나라는 결국 마지막 왕이 달기 때문에 망했는데 그 대개 마지막 왕이 우리나라는 왜 순종 때 망했잖아요. 그 마지막 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순 시대 때 그 요하고 순이라는 뜻 있죠. 요라는 뜻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요임금 하는 거 요요. 사람이 죽으면 왕이 죽으면 그 말하자면 계승자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본인이 살았을 때 지는 게 아니라 요라는 임금이 마음씨 좋은 군왕이라는 뜻이 요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멍청한 놈 그 소리예요. 간단히 해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왕 이름 지을 적에 거기다 무슨 순자, 인자, 무슨 애자, 평자 이런 것 들어가죠. 그게 뭐냐 병신이다 이 말이에요. 인조 있죠. 그 상황 양아치거든요. 손조 그것도 병신이고 맨 마지막에 순종 있죠. 순자 들어갔죠. 그것도 병신이에요. 병신들 앞에 쓰는 것이 바로 인, 순, 해, 평 이런 별볼일 없는 글자들이에요. 요순이 똑같아요. 둘 다 병신 같은 것들이에요. 다. 그 말이 뭔가 하니 이것들이 내 쫓긴 게 틀림없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은나라가 그렇게 망했고 그 다음에 주나라가 섰는데 아마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미인이 바로 주나라 때 등장한 포사예요. 포사.